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때때로 가장 깊은 오해를 품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30년간 숨겨진 비밀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지수 34세. 그녀는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아침 6시면 일어나 가족의 아침을 준비하고 저녁이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안일을 합니다. 결혼 5년 차 그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 김만복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충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이 왜 이리 짜? 어제도 말했는데. 지수는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어젯밤 간을 3번이나 맞춰가며 끓인 된장국이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제가 다시 물 좀 더 넣을게요. 만복은 대답 대신 젓가락만 탁탁 놓았습니다. 지수는 그 소리가 자신을 향한 불만의 표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그녀는 이런 순간들을 수없이 견뎌왔습니다. 밥상 위에 반찬 하나하나에, 아이를 재우는 방법에, 빨래를 개는 방식에까지 시아버지의 지적은 끝이 없었습니다. 나는 뭘 잘못한 걸까? 어디까지 맞춰드려야 하는 걸까? 지수는 남편에게조차 이런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남편이 괴로워할 것 같았고 무엇보다 자신이 부족한 며느리처럼 보일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웃었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삼켰습니다.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던 날들이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어느 날부터 이상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아침이면 만복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고 면도를 깔끔하게 하고 오래된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어디 가세요? 친구 만나러.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이상 묻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만복의 말투는 더 캐묻지 말아라고 선을 긋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 지수는 그저 시아버지의 개인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도 친구가 필요하시겠지, 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화요일은 점점 더 의문스러워졌습니다. 왜 꼭 정장을 입으실까? 왜 그렇게 서두르실까? 왜 아무에게도 자세히 말씀하지 않으실까? 어느 날 저녁 지수가 늦게까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만복이 거실에서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새 젊은 것들은 참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지수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조심스럽게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나를 두고 하신 말씀이겠지. 그 순간 지수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은 이 집에서 인정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나는 정말 싫은 며느리인 걸까? 그날 밤 지수는 오랜만에 남편의 어깨에 기대 울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등을 쓰다듬어 줄 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화요일의 비밀은 그렇게 지수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크고 어두운 그림자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의심은 작은 균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생각보다 빠르게 깊어집니다. 어느 봄날 오후 지수는 시아버지 방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외출 중이었고 집은 조용했습니다. 서랍장 위쪽을 닦다가 실수로 손잡이를 건드렸습니다. 잠겨있지 않던 서랍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이게...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중년의 여성, 단정한 옷차림, 부드러운 미소. 지수는 그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진 뒤편에는 희미하게 써진 글씨가 있었습니다. 1995년 봄, 우리의 마지막 나들이.
지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남편도 시아버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진을 아직도 간직하고 계실까? 지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서랍을 조심스럽게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통장. 낡고 오래된 통장이었지만 거래 내역은 최근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매달 20일, 정확히 같은 날짜에 큰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50만 원, 70만 원, 때로는 100만 원. 메모란에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비, 특별관리, 간병. 병원비, 누구의 병원비? 지수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화요일마다 정장을 입고 나가시던 시아버지의 모습,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그리고 그 사진. 혹시 아버님이 다른 분을 만나고 계신 건 아닐까?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한번 싹 트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는 법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돌아가신 게 정확히 언제야? 왜 갑자기? 내가 초등학교 때니까 한 30년 전쯤? 아버님한테 직접 들었어? 응.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왜? 지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계신 게 분명해. 며칠 후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만복은 여느 때처럼 정장을 입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왜? 오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만복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자꾸 캐묻나? 저도 이 집 식구예요.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만복은 지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너는 모르는 게 많다. 주제넘게 캐묻지 마라. 그 말은 지수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주제넘게? 나는 이 집에서 주제넘은 사람인가? 지수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아니, 참으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복은 더 이상 말없이 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남편이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5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서러움, 억울함, 분노, 배신감. 그리고 지수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화요일 나도 따라가 볼 거야. 진실이 뭔지 확인할 거야. 의심의 씨앗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있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발걸음은 때로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지수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아침, 지수는 일찍 일어나 조심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친구를 만난다고 둘러댔습니다. 만복이 집을 나서자 지수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뒤따랐습니다. 제발 내 의심이 틀렸길.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복은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탔습니다. 지수도 재빨리 같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뒷자리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40분을 달려 도착한 곳에서 만복은 다시 다른 버스로 갈아탔습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대체 어디 가시는 거지? 두 번째 버스에서 내린 만복은 택시를 잡았습니다. 지수도 황급히 다른 택시를 세웠습니다. 저기 저 택시 따라가 주세요. 예, 뭐 사연이라도 부탁드려요. 조심스럽게요.
지수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택시가 멈춘 곳은 지수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고급 레스토랑도 화려한 호텔도 아니었습니다. 병원? 대형 종합병원. 낙지만 정갈한 건물이었습니다. 만복은 익숙한 듯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수는 숨죽이며 그를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복이 누른 버튼. 7층. 엘리베이터가 열렸을 때 지수는 표지판을 보았습니다. 7층 호스피스 병동. 호스피스? 여기가 대체. 만복은 긴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지수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뒤따랐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가끔 간호사들이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만복이 멈춘 곳은 복도 끝 703호실이었습니다. 만복은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수는 복도 구석에 몸을 숨기고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반쯤 열린 문 사이로 만복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부드럽고 애절하고 떨리는 목소리. 여보, 오늘도 왔소. 날씨가 좋더군. 지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지수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소. 내가 좀 심하게 구는가 그렇지만 이것도 다 당신 목까지 제가 짊어지려는 거라오.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모르오. 당신이 이렇게 계시다는 거. 며느리한테 짐 지우고 싶지 않아서 당신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했소. 지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습니다. 침대에 누운 여성, 창백한 얼굴, 감긴 눈, 그리고 그 손을 꼭 잡고 있는 만복. 사진 속 그 여성이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셨어? 지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만복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30년이요, 여보. 나는 당신을 포기한 적이 없소. 단 한 번도. 지수는 양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오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때로 진실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무겁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진실은 모든 것을 치유하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만복의 이야기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5년 봄, 만복과 아내는 오랜만에 나들이를 나섰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기념이었습니다.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운전을 했소. 내 잘못이오. 아내는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뇌 손상, 의식불명.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깨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차라리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만복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복은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공장 관리자로 일하며 번 돈의 대부분을 병원비에 썼습니다. 주말마다, 휴가 때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마다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책을 읽어주고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의사들은 못 깨어난다고 했지만 나는 믿고 싶었소. 당신이 들을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만복은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앞두었을 때 만복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말해야 하나 고민했소. 하지만 새 출발을 하는 아이에게 이 짐을 지울 수 없었소. 그래서 만복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아들은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었다고 기억하고 있었고 자세한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만복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이 일을 알리면 그 아이가 얼마나 부담스러워 하겠소. 시어머니가 식물인간이라니. 평생 병원을 오가며 살아야 한다니. 그래서 만복은 악역을 자처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모진 말을 하고 차갑게 대하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나한테 기대지 않고 자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소. 모든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왜곡되고 뒤틀린 하지만 진심 어린 사랑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이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지수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시아버지의 차가운 말투, 끊임없는 지적, 거리를 두는 태도, 그 모든 것이 지수를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짐을 며느리에게 떠넘기지 않으려는 외롭고 쓸쓸한 선택이었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만복은 놀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수야? 너 왜? 지수는 대답 대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뭘 잘못했다고. 오해했어요. 아버님을 미워했어요. 저만 힘든 줄 알았어요. 아버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얼마나 힘드셨을지 몰랐어요. 만복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참아온 눈물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너무 모질게 굴었지. 아니에요. 아버님은 저를 보호하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시어머니 옆에서 30년간 쌓인 오해와 고통이 눈물로 녹아내렸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 뵙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며느리 지수예요. 이제야 인사드려요. 지수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얼마나 어머님을 사랑하시는지 알았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지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만복도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들리는 거요? 시어머니의 눈꺼풀이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반사작용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세 사람은 믿고 싶었습니다. 사랑이 닿았다고, 마음이 전해졌다고.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이해로 만들어집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견디고, 함께 사랑하는 것으로. 그날 이후 화요일은 더 이상 비밀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매주 만복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제가 어머님께 책 읽어 드릴게요. 그래, 목소리가 참 좋을 거야. 지수는 시어머니 곁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었습니다. 만복은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집에서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만복은 더 이상 지수에게 모질게 굴지 않았습니다. 아니, 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오늘 국이 참 맛있구나. 네, 정말요? 그래, 항상 맛있었어. 내가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지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남편에게도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다고? 아버님이 30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계셨어. 아버지가 나한테 한 번도. 다음 화요일 남편도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30년 만에 제대로 된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에요. 미안해요. 몰라서 정말 미안해요. 만복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다.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가락 움직임이 조금씩 잦아졌습니다. 눈꺼풀의 떨림도 자주 관찰되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가족들의 사랑이 자극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수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깨어나세요. 우리 모두 기다리고 있어요. 어느 따뜻한 봄날, 병실에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만복, 지수, 남편, 그리고 어린 손자까지. 할머니, 저 오늘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요. 만복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소. 지수는 만복의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응? 사랑해요. 만복은 잠시 놀란 듯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고맙다, 지수야. 그것은 그들이 나눈 첫 번째 진심 어린 대화였습니다. 1년 후, 시어머니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화요일 그들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책을 읽어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손을 잡아주고, 사랑을 속삭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완벽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요. 아버님의 30년은 헌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합니다. 화요일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의 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날이고 희망의 날이고 가족의 날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기적이 일어날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오해합니다. 사랑을 미움으로, 헌신을 무관심으로.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들여다볼 용기를 낼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30년의 그림자. 그 속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서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 한편을 따뜻하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의 마음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이야기들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